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을 집을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 임대료,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이냐.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며 부동산 욕망과 나만 뒤처지나 공포를 자극하는, 그래서 또 해먹을 생각만 하는 세력에게 올소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연일 강력한 여러 정책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중국 범죄 조직도 이제 한국인을 안 받는다는 현지 뉴스와 함께 한국인 건들면 폐가 망신한다는, 부동산 정상화는 호스피 5천이나 계곡 정비보다 훨씬 더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다주택 해소하길 바란다고 했고, 어제는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도 왜 망국적 투기 편을 드는 것이냐며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수십 수백 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집 임대료가 청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요? 네,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뜨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 추구 집단이나 할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제발 바라건대 정론 집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가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도세 중과세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말기 시작했는데 그때 1년 유예를 뒀는데 윤석열 들어서면서 부동산 활성화한다고 매년 유예해 왔어요. 시장에서는 이재명 정부도 또 결국 유예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전망했는데 이 대통령이 유예 안 한다고 하자마자 이제 국민의힘과 보수 매체들이 신났어요. 일제히 신나서 때리는데, 왜냐하면 보수는 항상 이 부동산 욕망, 당신만 손해 볼 수도 있어. 이거를 자극해서 선거에서 항상 톡톡히 재미를 봐왔거든요. 이런 기사만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유예 없다가 다시 모수를 박는 거예요. 그 욕망을 충분히 담아낼 대체제 주식시장이 불타고 있거든요. 그 스웨덴도 한국 도입하나? 덴마크도 한국 도입하나?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 움직임에 캐나다도 합류를 했단 말이죠. 캐나다의 분리주의자라고 있어요. 엘버트 주. 이 주는 캐나다가 아니다라고 오래전부터 분리독립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국무부 사람들이 이 캐나다 분리주의자들과 작년에 최소한 3번 비밀 회동을 했다는 거예요. 독립하면 5천억 달러 주겠다고. 캐나다를 쪼개려고 하는 거죠. 캐나다 입장에서는 내부의 내란 시도고 미국에 의한 내란 선동이고 네. 주권 침해고, 이거는 용납할 수 없죠. 이 정도면 캐나다 트럼프는 끝장났다고 봐야 돼요. 네. 중동이 더 이상 미국에 석유를 수출하지 않습니다. 네. 오래됐어요 벌써. 네. 힘의 공백 때문에 안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중동 얘기를 비서실장이 한 것이고 전 세계가 그래요. 트럼프 대항한다고 주장했던 유럽에서 가장 친 트럼프 인사거든요. 네. 근데 2주 전에 플로리다 주에 가가지고 트럼프를 단독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돌아와서 지난주 EU 정상회의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때 참석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미쳤다. 미쳤다. 고 했다고. 지금 우리한테 열리고 있는 방산의 기회는 세계사적으로 드문 기회예요. 우리 역사에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다시 올까 싶어요. 외교 참 잘해요. 중국 네. 만나고 나서 서해 해상 구조물 중국이 철거했잖아요. 우리 외교사에서 이것도 기념비적인 업적이거든요. 중국이 경계가 확정되지 않는 수역, 베타드 경제 수역, 이 겹치는 해역에서 이런 인공 구조물을 설치를 잘 합니다. 서해는 특히 폭이 좁아요. 네. 그래서 이 겹치는 구간이 깁니다. 넓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해상 관측한다고 그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군사 활동 감시도 하거든요. 근데 중국이 일단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잖아요. 예를 들면 난사군도라고 있어요. 남중국해에 있는 건데. 처음에는 어민들을 위한 피난처 만든다고 그랬어요. 네. 긴급군안. 그리고 관측소. 근데 거기다가 철골 구조를 지은 다음에 점점점 확장해가지고 지금은 비행기가 뜨고 내립니다. 미사일 기지도 있고 항만 시설을 지어가지고 이제는 중국 땅이라고 주장해요. 이렇게 잘한다고. 한 번 그렇게 설치한 구조물을 중국이 네. 스스로 철거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게 굉장한 뉴스입니다. 외교사적으로. 네. 중국 이렇게 했어? 한국한테? 우리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이재명 디스카운터 이게. 캐나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단지 잠수함 도입으로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철강, 조선, 방산, AI, 우주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MOU 5건을 현지에서 체결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9억 3천억 달러, 하나로는 1조 3천억 규모의 이번 계약은 올해 첫 대형 방산 수출의 성과이자 극저온의
혹한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우리 기술력을 증명함과 동시에 북유럽 시장 전체로 본격 진출하는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캐나다는 독일과 함께 나토 국가라고 하는 인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산업협력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고